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OSPF의 패킷 타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OSPF는 네이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IP를 쓰는데 유니캐스트로 통신하는 건 아니고 멀티캐스트로 통신합니다. OSPF를 위해서 아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242.0.5와 242.0.6. 그래서 242.0.5로 보내게 되면 OSPF가 올라간 모든 라우터를 의미합니다. 242.0.6으로 보내게 되면 그 DRBDR이라는 게 선정이 되는데 DRBDR한테만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래에 맥어데스는 일반적인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서 파생된 맥어데스 쓴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OSPF 패킷은 IP 헤더의 프로토콜 넘버 89번으로 TCP, UDP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패킷이고요. 패킷 속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패킷 타입, 패킷 랭스, 라우터 아이디, 에어리아 아이디, 체크섬, 어선티케이션 타입, 어선티케이션 그 데이터, 그 다음에 일반 LSA, 링크 스테이트 어드버타이먼트 데이터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뭐 시간이 많으면 이거 다 설명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드리고, 이미 라우터 아이디나 이런 것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먼저 여기 패킷 타입이라고 첫 번째 버전 넘버 있고 그 옆에 패킷 타입이라는 데 있잖아요. OSPF 패킷에는 헬로 패킷,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 LSR, 링크 스테이트 U, 업데이트, LSU, 그 다음 링크 스테이트 에크, LSA.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헷갈리게 좀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모든 패킷, 그 OSPF 모든 패킷을 한꺼번에 얘기할 때 LSA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링크 스테이트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또는 LSP라고도 얘기해요. 아까 링크 스테이트 패킷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대충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SP라는 말까지는 써야죠. 그 OSPF의 패킷 타입이 5가지 있는데 이걸 총칭하는 말은 LSP야. 또는 LSA야. 근데 LSA라고 쓰기에는 좀 뭐하냐면 밑에 링크 스테이트 에크가 또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그냥 좀 LSP라고만 좀 쓰시고, LSP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헤더 속 안에 이제 이거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라우터 아이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아 아이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OSPF는 반드시 에어리아 제로에는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또 패킷에 또 오류를 감시하는 체크섬이 들어가고요. OSPF 인증. OSPF가 네이버를 맺을 때 인증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인증 정보가 맞지 않으면 네이버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물론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보안상의 이유보다는 잘못된 컨피그레이션이나 잘못된 라우터가 와서 무조건 네이버 먹고 라우팅 업데이트 해버리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인증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증 안 하는 게 노 어센티케이션이고, 인증하는 거 중에 이제 심플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건 패스워드를 서로 보내는 거예요. MD5 어센티케이션은 저거는 패스워드를 보내지 않고 MD5 해시값이라는 걸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MD5라고 하는 게 패스워드 보내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보안에서 그 변형이 되는 그 네트워크상으로 전송한 그 메시지가 변형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함수거든요. MD5 뭐 SHA인가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MD5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MD5라고 하는 뜻은 메시지 다이제스트 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보안에 보면, 한 5대 요소, 3대 요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암호화, 인증, 변형 금지, 또 부인 방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중에 변형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네트워크를 타고 들면서 누군가 가짜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꿔놨는지 안 바꿔놨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변형 금지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테그리티, 무결성. 그걸 어떻게 하냐면 원래 MD5라고 하는 건 주로 그림을 그릴 때 깔때기처럼 많이 그림을 그려요. 함수예요. 어떤 기능을 하라는 함수예요. 얘는 항상 어떤 긴 길이의 어떤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어떤 짧은 어떤 숫자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반향 함수야.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값을 집어넣어도 원래 긴 길이의 메시지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반반향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결과가 이거를 다이제스트라고 불러요. 이걸 다이제스트라고 부르거든요. 포화된 결과. 다이제스트.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를 보낼 때 이 메시지 m과 이 다이제스트 값인 0.2라는 값을 같이 보내요. 그럼 반대해서 받는 쪽 있잖아요. 받는 쪽에서 다시 똑같은 MD5 함수를 쓰면, 저 메시지를 집어넣어. 나오는 결과값 0.2가 나와. 이것과 이것이 만약에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아, 이거는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았다. 이거를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패스워드를 굳이 보내지 않고, 뭐예요? 패스워드를 굳이 네트워크상으로 보내지 않고 인증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이렇게. 일단 양쪽에서 똑같은 유저네임, 유저1이라는 사람과 얘의 패스워드는 1이다 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걸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나 뭐 프롬프트에서 입력해도 돼요. 아니면 컴퓨터에서는 보내줘도 되고, 여기는 뭐 하여튼 여기도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이 유저1, 그 다음에 패스1 이렇게 있어야 돼요. 똑같이 양쪽이.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유저1과 패스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MD5 함수에다가 다이제스트 값이 0.2가 나왔다고 가정해요. 여기다 보낼 때 유저1이라는 나우터 아이디하고 나우터 아이디 그냥 유저네임하고 여기 0.2라고 하는 MD5 함수 값을 이 결과 다이제스트 값을 보내는 거야. 그럼 이게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 유저1을 여기서 쿼리를 해요. 유저1을 왔으니까 유저1을 가지고 여기 쿼리해. 그래서 그 유저1하고 다시 여기에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같이 집어넣고 나오면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과 같으면 이게 뭐야? 아, 인증이 되는 거죠. 패스워드가 똑같다는 걸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인증 방법이에요. 여러분 윈도우 로그인할 때 도메인 컨트롤러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있잖아요. 내가 프롬프트 상에서 내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치죠. 그럼 여기에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서 다이제스트 값이 가지 절대 패스워드가 네트워크상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윈도우즈 로그인한 걸 네트워크에 잡아봤자 거기는 패스워드가 없고 거기 다이제스트 값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원래 패스워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도메인 컨트롤러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면 거기 당연히 패스워드가 있죠. 예. 두 번째 이런 인증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MD5가 얘는 항상 어떤 위치,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항상 이렇게 나와. 10, 100을 집어넣으면, 200을 집어넣으면 20이 나와. 이런 스타일이야. 300 집어넣으면 30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 막 있으면 그 레코드 번 1번 이렇게 하고 10번, 이렇게 20번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이렇게 테이블 스캔을 하게 되면 이 속도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